그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매일 가던 동네 카페에 허름한 점퍼에 신발은 다 닳아버린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슬쩍 피하더군요. 노숙자 아니야? 사장님, 저 사람 왜 받아요? 그런 말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렇게만 봤습니다. 볼이 움푹 들어가고 수염은 며칠이나 못 깎은 듯 수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남자가 갑자기 카페 한가운데 있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앞에 앉더라고요. 사람들은 더 소란스러워졌죠. 저 사람 뭐야? 저걸 치겠다고? 저러다 부숴버리는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요, 첫음이 울리는 순간 카페가 쨍 하고 멈춰버렸어요. 그 소리가 참 묘했어요. 아픈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것처럼, 주름진 세월을 하나씩 펴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렀죠. 저 남자 도대체 누구지? 그날 저는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걸 평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나도 예전에는 바빴습니다.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제사 챙기고 친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요, 사람 인생이 참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다들 자기 살기 바쁘고, 손주는 학원 간다고 바쁘고,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결국 나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벌써 8년 됐네요. 처음 넉 달은 그냥 멍했습니다. 밥을 해도 둘이 먹던 습관이 있어서 자꾸 젓가락을 하나 더 놓는 거예요. 아이고, 또 그랬네. 혼자 웃다가 괜히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가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사람 좀 만나세요. 밖에 좀 나가시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곳이 집 근처 조그만 카페였습니다. 그 카페 이름이 소리의 뜰이에요. 이름만 거창하지 사실은 동네 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가게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왼쪽 벽에 커다란 창이 하나 있고 그 밑에 화분들이 쭉 놓여 있어요. 선인장, 스투키, 이름 모를 초록이들. 오른쪽에는 좀 오래돼 보이는 나무 피아노가 툭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그 피아노를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저걸 누가 친다고 저기 놔뒀대. 그냥 장식이겠지. 실제로 몇 년 동안 저 피아노에서 소리 나는 걸 단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카페 사장은 45, 50 그쯤 되어 보이는 여자인데 이름이 미정입니다. 처음에는 그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사장님이라 불렀죠. 웃는 얼굴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첫날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으니까 슬쩍 다가와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설탕 조금 드릴까요? 쓴 거 잘 못 드시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때 대답했죠. 아이, 괜찮아요. 쓴 거라도 마셔야 정신이 좀 들지. 그 말을 듣고 미정이가 피식 웃더니 그랬어요. 아이고, 말씀 보니 인생 많이 하신 분이시네. 그게 우리 첫 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거의 매일 오전 10시쯤 그 카페에 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괜히 TV만 보다가 뉴스 보고 화나고 드라마 보고 괜히 슬퍼지고 꼭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마치 출근하듯이 손가방 하나 들고 천천히 걸어가요. 카페까지는 걸어서 15분. 내 기준으로는 딱 좋은 거리입니다. 걷다 보면 동네 사람들 마주치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출근하지.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동네 젊은 엄마들이 웃어요. 어머니 어디로 출근하세요? 카페로 출근하지. 커피 마시러. 그렇게 농담 한마디 건네고 나면 괜히 내가 조금은 쓸모있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카페에 도착하면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커피 향이 코를 탁 치는데 그 냄새가 참 좋습니다. 집에서는 혼자 커피를 내려 마셔도 그 냄새가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는 다릅니다. 이상하죠? 같은 커피 냄새인데 사람들 말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천천히 흐르는 음악이 섞이니까 그냥 살아있는 냄새 같은 겁니다.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요. 창가에서 세 번째 테이블. 거기 앉으면 밖에 사람들 지나다니는 것도 보이고 피아노도 옆으로 살짝 보입니다. 미정이는 이제 내가 문만 열고 들어가면 압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로요. 오늘은 라떼 좀 줘봐. 괜히 달달한 게 땡기네.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신가 보다. 좋은 일은 무슨? 어제는 잠을 좀 잤어. 이렇게 대화가 오갑니다. 별거 아닌 말 같지만요. 나 같은 노인한테는 이게 하루 중 제일 사람다운 시간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며칠 전이었죠. 그날 아침도 나는 평소처럼 창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아서 라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초등학교 가는 애들이 책가방 메고 뛰어가고 택배 아저씨들이 바쁘게 오가고 세상은 늘 그렇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하나 터벅터벅 들어오는 겁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신발이었어요. 앞코가 다 달아빠진 운동화. 어느 부분은 실밥이 풀려서 검은 테이프 같은 걸 둘둘 감아놨더라고요. 바지 자락은 군데군데 달아서 색이 바래 있었고 점퍼는 누가 봐도 오래된 밤색 점퍼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턱에는 하얀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딱 봐도 노숙자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방끈을 한번 꽉 움켜쥐게 되더라고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오자 가게 안공기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가까이 앉아있던 젊은 커플이 슬쩍 서로를 쳐다보더니 속닥거리기 시작했고 노트북 펴놓고 있던 직장인도 고개를 들고 그 남자를 한번 훑어봤어요. 미정이도 카운터 안에서 잠깐 손을 멈추고 그 남자를 보더라고요. 근데 바로 밉게 쳐다보는 눈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그런 눈빛. 남자는 말없이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구석 피아노에서 조금 떨어진 벽 쪽 자리에 가서 살짝 구부정하게 앉았습니다. 메뉴판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고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조금 짠했어요. 저 사람 뭐라도 좀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젊은 여자의 하나가 같이 온 남자친구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진짜 노숙자도 봤나 봐. 와, 쩐다. 조용히 해. 남자가 눈치를 주긴 했지만 이미 그 말은 주변에 다 들렸습니다. 나도 들었고 미정이도 들었고 아마 그 낯선 남자도 들었을 겁니다. 나도 순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에이, 그래도 가게 하는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긴 하겠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게 깨끗하게 나는 편견 없습니다. 이럴 수만은 없거든요. 나도 내 손주 데리고 다니다 보면 좀 껄끄러운 사람들 자꾸 피하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 한구석에도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정이가 슬쩍 물컵 하나에 물을 따라 그 남자 자리로 가져가더니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그 남자는 놀란 눈으로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여긴 커피집이라 물은 공짜예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현 참 입담 하나는 좋아. 남자는 조심스럽게 물컵을 받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의외로 또렷하고 단정했습니다. 술에 절어 있는 사람 특유의 걸걸함이 없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아주 작은 바늘 끝만한 의문이 살짝 생겼습니다. 어? 생각보다 말투가 점잖네? 그날은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 남자는 물만 한두 모금 마시고 한참을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나갔어요. 계산할 것도 없으니 카운터 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문 열고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가자마자 아까 그 젊은 여자가 또 한마디 하더군요. 와, 진짜 어이없다. 노숙자들까지 들어오면 가게 이미지 망가지는데 나는 그 말이 참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 애를 향해 중얼거렸죠. 어디가 망가지는데? 사람이 사람 앉아 있는 게. 근데 요즘 애들은요, 어르신이 한마디 해도 못 들은 척 잘도 넘어갑니다. 그 애도 귤 까먹으면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데 이상하게 그 남자 얼굴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낡은 점퍼, 테이프 감은 신발,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괜찮습니다. 할 때 그 목소리 딱 한마디였는데도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밥숟가락을 들다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뭘 괜찮대? 하나도 안 괜찮아 보이구만.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도 괜히 뜨거운 국을 한 숟갈 크게 떠서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집안이 괜히 더 조용해 보였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긴 했지만 사람 웃음소리가 아니고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카페로 갔습니다. 사람이 습관이 무서운 게 이 나이에 하루 루틴이 무너지면 몸도 이상하고 마음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좀 쑤셔도 웬만하면 나는 그 카페에 갑니다. 어머니, 오늘은 또 라떼? 어제 라떼 먹었으니까 오늘은 아메리카노 줘. 쓴 거 먹고 정신 차려야지. 에이, 어머니 정신은 이미 또렷하세요. 또렷은 무슨. 가끔씩 사람 이름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몇 마디 주고받으면 아침 기지개가 안에서 쫙 펴지는 기분입니다. 커피를 기다리면서 나는 습관처럼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피아노 쪽에 자연스럽게 멈췄어요. 그 옆, 어제 그 남자가 앉았던 구석. 거기에 그가 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점퍼, 똑같은 신발, 똑같은 자세.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번에는 피아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는 그냥 허공을 멍하니 보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 무언가가 바로 그 낡은 피아노였습니다. 나는 살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피아노 진짜로 칠 줄 아는 사람일라나?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에서 아주 작은 호기심이 살짝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이 나와 그 남자를 천천히 이어주는 첫 실이 되었죠. 아직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는 순간 이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열하게 되는지 그건 조금 더 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도 나는 평소처럼 천천히 걸어서 카페로 향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려 도로 여기저기에는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고 바람도 차갑게 불었어요. 그런데도 내 발걸음은 괜히 조금 더 빨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슬쩍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제 그 사람 오늘도 있을까?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침마다 맡는 냄새인데도 왜 그렇게 반갑던지요. 그리고 창가에서 세 번째 자리, 내 자리로 가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거기 있더군요. 어제 그 남자.
똑같은 점퍼, 똑같은 신발, 똑같은 자세,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피아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10년 전 잃어버린 친구를 오랜만에 마주한 사람처럼 아련하고 어딘지 외로운 눈빛이었어요. 미정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또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 줘. 날이 좀 으슬으슬해서. 예, 바로 드릴게요. 커피를 기다리며 나는 슬쩍 피아노 쪽을 훔쳐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피아노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말도 없이 그 피아노랑 대화를 하는 사람 같았어요. 커피를 받으려고 카운터로 갔더니 미정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분 오늘도 오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어제도 있더라고. 네, 요 며칠 계속 와요. 원래 동네 사람이야?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노숙자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고 그 남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노숙자 아니라고? 네. 제가 몇 번 말 붙여봤거든요. 말투도 그렇고 뭔가 있어요. 그냥 지쳐있는 사람 같아요. 나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지쳐있는 사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커피를 들고 내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떼를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보다가도 자꾸 시선이 그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 맛은 느껴지지도 않았죠. 정말 노숙자가 아니라면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피아노만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둥실둥실 떠다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평소 자주 보던 중년 남자 손님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항상 시끄럽게 전화를 하거나 투덜거리며 커피를 기다리는 성격 까칠한 사람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아이고,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추워? 그러더니 피아노 옆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또 이 사람이네. 사장님, 여기 노숙자 계속 받는 거야?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뭐라 할 때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게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괜히 마음 한쪽을 쿡 찔렀습니다. 미정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손님, 그분은 그냥 손님이세요. 노숙자 아니고요. 그 말을 듣자 중년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적고를 하고도 손님이라고? 그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쥐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툭 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아주 작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쿡 찌르는지 나도 모릅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옆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추운데 따뜻한 거 한 잔 드세요. 남자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투 분명 정중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 특유의 단정한 말투였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 시려 보이는데. 그러자 남자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소가 참 묘했습니다. 겉모습은 지쳐서 흐릿한데 그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햇살을 본 사람처럼 조금 따뜻해 보였어요. 내가 자리로 돌아오려는데 갑자기 남자가 피아노 쪽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더니 피아노 뚜껑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주 익숙한 물건을 오래 만지지 못하다 다시 만난 사람처럼 손끝이 떨리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나? 그 순간
가슴속 의문이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그저 조용히 손끝만 한번 올렸다 내렸을 뿐 건반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아직은 안 되겠지. 그 말은 나한테 한 것도 누구한테 한 것도 아닌 그냥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는데 괜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 남자 말투, 눈빛, 피아노를 바라보던 표정, 그리고 아직은 안 되겠지 하던 그 말. 나는 숟가락을 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모르겠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좋아하던 피아노 연주곡을 휴대폰으로 찾아 틀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방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니 낮에 보던 그 남자의 빈 듯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늦게까지 못 들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카페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어제보다도 더 빨라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나는 이미 그 사람 이야기가 궁금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어떤 큰 이야기에 문을 열고 있는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날부터 이야기는 이미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었죠.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커피 향이 쏴! 하고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눈만 돌렸는데 거기 있더군요. 어제 그대로의 모습. 그 남자. 똑같은 자리,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자세. 하지만 어제보다 더 말라 보였고 눈 아래의 그늘은 더 짙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남자의 시선은 여전히 피아노 위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마치 그 피아노가 그의 집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괜히 그 사람 쪽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말투가 세상 조용했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왔네. 그 작은 대답만으로도 남자의 어깨가 잠깐 편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참 묘한 순간이었어요. 한마디를 해줬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 보이니 말입니다. 커피를 주문하려고 카운터로 갔더니 미정이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조금 조심하세요. 왜? 미정이가 눈으로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엔 동네에서 제일 입심 센 박 여사가 앉아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소문 공장장이라 불렀습니다. 입만 열면 근처 5블록은 하루 만에 소문 퍼지게 만드는 분이죠. 미정이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아침부터 삐딱하더라고요. 저 남자 보면서 한참 쳐다봤어요. 나는 살짝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분 또 시작하려나? 네. 어디서 노숙자를 봤냐? 왜 카페 분위기 버리냐? 뭐 그럴 것 같아요. 허허. 참, 나는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세상. 그게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커피를 들고 자리로 가는데 박 여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사장, 저 사람 오늘도 여기 앉아있네. 카페 안의 시선이 한 번에 모였습니다. 그 남자는 작게 움찔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는 손가락으로 콕 찍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노숙자 아니야? 딱 봐도 냄새 날 것 같은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입을 꽉 깨물었습니다. 사람을 모르면 입이라도 조용히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미정이 황급히 나와 말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손님. 그냥 조용히 차만 드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박 여사는 팔짱을 끼고 콧바람을 크게 뿜었습니다. 차? 손님?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도 봤어.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멀뚱멀뚱 피아노만 쳐다보고 정상은 아니지? 순간 카페 공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숨을 들이쉬었다가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하셨다면. 그 말은 묘하게 가슴 한쪽을 톡 때렸습니다. 불편하게 한 사람은 아닌데 자기가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 참 가슴 아픈 순간이었죠. 그러다 박 여사가 아주 신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 피아노만 보던데 저런 사람이 피아노를 쳐? 하하, 말도 안 되지. 그 말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전 피아노 칩니다. 카페 전체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박 여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 피아노를 친다고? 당신이? 남자는 아주 천천히 시선을 피아노로 돌린 뒤 짧게 말했습니다. 네. 그 말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리움이 한 번에 묻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쳐봐. 쳐보라고. 피아노 친다며 그 남자의 목젖이 꿀떡하고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박 여사. 내가 부르자 카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습니다.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머, 왜요? 진짜면 치면 되는데? 이봐, 세상에는 못 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못 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박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습니다. 그게 뭐야?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리 단순하지 않아.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 실은 내 말이 그 남자보다 박 여사에게 더 뜨겁게 박혔습니다. 박 여사는 입을 꾹 다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나뭇잎 같았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아주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발 소리 하나가 카페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 남자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건반 위에 올리려다가 한 번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첫음을 눌렀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남자.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도 크게 못 쉬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 모든 사람도 말을 멈추고 그 한 사람의 손끝만 바라보았죠. 박 여사도 입을 꾹 다문 채 앞으로 고개를 쭉 빼고 있었고 미정이는 컵을 닦던 손을 멈추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에게 하는 마지막 용기 같았습니다. 남자의 손끝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첫음이 울렸습니다. 짧은 음 하나. 그런데 그 한 음이 카페 공기 전체를 확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 심장이 탁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웬일인지 그 하나가 너무 익숙했어요. 내가 젊을 때 남편이 즐겨 듣던 곡, 우리 집에서 오래 흘러나오던 멜로디, 첫음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곡을 왜 이 사람이 치지? 남자의 손이 두 번째, 세 번째 음을 눌렀고 처음엔 느리고 조심스러웠던 연주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손가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침묵만 가득했던 카페가 순식간에 음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음악이 묘했습니다. 완전한 기교는 아니었어요. 중간 조금 흔들리고
손이 떨려서 한두 음은 살짝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긋남마저 아프게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삶에 한번 크게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려는 그 몸부림 같았습니다. 나는 그 곡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젊을 때 자주 듣던 곡,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곡. 그런데 그 곡이 지금 카페에서 이 남자의 손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얼마나 오래 들었던 곡인데.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아픈 소리로 연주될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자의 손이 조금 멈칫했습니다. 건반에서 손이 떨어질까 말까 위태위태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자신에게 말하듯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진 칠 수 있어. 마치 누군가에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다시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음악은 이제 완전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아프게. 마치 오랜 세월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회한을 하나씩 꺼내놓는 음악 같았습니다. 박 여사도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입을 막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멍하니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부터 노숙자라고 단정했던 사람, 그 사람조차 이 음악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이 사람 마음을 한 번에 부숴버릴 만큼 진실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 크게 부서졌던 기억을 가진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음악이 중반부에 들어갔을 때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게 작게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한 음이 툭 하고 미끄러졌습니다. 카페 사람들도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자는 그 음을 다시 눌렀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마치 한 번 틀려도 괜찮아. 그냥 다시 치면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 이 곡을 치기 전까지 정말 오래 싸워온 사람이구나. 삶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그러다 결국 무너져 여기까지 흘러온 사람.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칠 수 없는 곡. 그러나 자기 힘으로 다시 걸어가려는 곡. 그게 지금 내 앞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자 남자의 손은 아주 조금 더 떨렸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음을 눌렀습니다. 탁 하고 울리는 그 마지막 음. 카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숨도 크게 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조용한 박수가 들렸습니다. 탁, 탁, 탁. 그 박수는 카페 전체로 번졌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방 안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울음기 섞인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전문 연주자셨어요? 남자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그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예, 한때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카페 안 모든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충격, 후회, 안타까움, 미안함, 그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몰려왔습니다. 음악이 끝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피아노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들은 그 곡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군가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였고 누군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하나. 저 사람은 한때 정말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 생각이 심장을 뜨겁게 때렸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오는데 내 발걸음은 처음 들어올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게 하나 들어와 있었고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남자가 연주를 마친 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 피아노 소리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귀에서 음악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카페에서 나는 다시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늘 그 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다른 빛이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조금 덜 구부정했고 눈동자에 살짝 따뜻한 온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연주 덕분인지 누군가 박수를 보내준 덕분인지 어쨌든 어제보다 조금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참 잘 치더구먼. 남자는 놀란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친 거지? 남자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어쩐지 손이 좀 떨리더라고. 그러자 남자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제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따뜻했고 조금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슬쩍 다가왔다. 어머니, 오늘은 그분하고 같이 드셔도 돼요. 제가 커피 하나 더 드릴게요. 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데이트라도 하라는겨? 미정이 킥킥 웃었고 남자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 모습이 투박하면서도 순박해서 나는 더 이상 놀리지 않고 차분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요? 남자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한기문입니다. 기문 씨. 나는 이름을 한번 불러줬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잊혀 있다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듣는 사람처럼 잠깐의 침묵 후 김은 씨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은요? 나는 나복순이라고 해. 예, 복순 어르신. 그 말이 참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름으로 불린 지 오랜만인 것 같았으니까요. 잠시 후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은 씨, 어제의 곡은 어디서 배운 거요? 남의 집 피아노에서 들을 수 있는 곡이 아니던디? 김은 씨는 손을 포개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천천히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 아버지가 피아노 조율사였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에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피아노 조율사, 평생 악기를 다루고 평생 건반에 귀를 대던 사람들, 그런 사람의 아들. 아, 그래서 그 묘한 감성이 있었던 거였구나. 김은 씨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피아노를 하나 들여서 제가 매일 손이 닳도록 쳤습니다. 그랬구만. 제가 첫 콩쿠르 나가서 상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김은 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저를 우리 김은이가 아니라 피아노 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 말이 슬쩍 걸렸습니다. 그게 좋은 뜻이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 무거운 뜻이기도 하지. 김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김은 씨가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릴 땐 피아노 하기 싫어서 밤마다 담요 뒤집어 쓰고 몰래 만화책 봤습니다. 나는 그 말에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허허, 그건 다 똑같구먼. 우리 아들도 공부하라고 하면 자꾸 화장실로 숨어들더니. 김은 씨도 살짝 웃었습니다. 카페 분위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김은 씨는 손가락 끝을 천천히 비비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제가 20살 때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20살이면 아직 세상 물정 모를 때죠.
아버지를 잃었으니 그 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말 안 해도 느껴졌습니다. 김은 씨는 더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꿈을 이어서 음악대에 들어갔습니다. 오, 음대? 예. 졸업하고는 피아노 레슨도 하고 작은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 실력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었구나. 김은 씨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결혼도 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아, 부인이 있었어? 예. 그러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큰 상처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삼켰습니다. 어설프게 위로하는 말은 오히려 사람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걸 나도 나이 먹고 알았으니까요. 김은 씨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아팠습니다. 나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 말에는 고통이 너무 많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 큰 고백, 제가 병원비를 대겠다고 매일 레슨하고 밤엔 호텔에서 연주하고 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나는 이미 뭔가 불길한 이야기가 뒤에 더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은 씨는 조용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결국 손이 망가졌습니다. 손이? 예. 건반을 오래 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에게 손은 삶의 전부인데 그 뒤로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 말이 참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카페 안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김은 씨의 이야기를 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단순히 힘들었다가 아니라 정말로 한번 산채로 무너져 내린 인생이라는 걸 김은 씨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어디 가도 마음이 안 붙고 건반만 보면 손끝이 아파서 도망치듯 피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상하게 피아노를 한번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손이 떨리더라 라고 말해주시니까 괜히 힘이 좀 났습니다. 나는 괜히 머쓱해서 머리를 긁었습니다.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아닙니다.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날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절망 끝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아직 끝나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 김은 씨와 마주 앉아 있으니 그 사람의 표정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는 그저 지친 그림자 같았는데 오늘은 어디에선가 조심스레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나는 그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이거 한 잔 마셔. 속이 좀 풀릴 겨. 김은 씨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건 오랜만입니다. 그 말이 괜히 내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잠시 후 김은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르신, 응? 제 얘기 좀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은 씨의 이야기는 그제서야 정말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를 잃던 날 아내는 마지막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 문장이 벌써 심장을 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은 씨는 손가락을 천천히 맞물린 채 아주 조용히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랐어요. 피아노도 제 꿈도 다 그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근데 제가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 때문에? 예. 그는 자신의 왼손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모양, 간신히 직각을 유지하는 손목. 일반 사람은 못 알아도 피아노 치는 사람은 아, 이건 어렵겠다라고 보는 순간 느낄 그 모습이었습니다. 손목 힘줄이 많이 상했습니다. 과하게 쓰고 쉬지 않고 돈 벌어야 했으니까 억지로 버텼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은 씨는 잔잔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일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레슨도 어렵고
무대에 서려면 완벽해야 하니까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귀에 박히는 무게는 참 컸습니다. 그 뒤의 삶, 그 뒤로는 정말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다 텅 빈 것 같고 건반을 보면 자꾸 생각나고 그가 목을 잠시 잠겼습니다. 그래서 떠들어랐습니다. 여기저기 어디 붙을 데도 없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여기 앉아 있잖아. 김은 씨는 그 말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쉬운 게 아닌디. 예, 그 짧은 대답 속에 참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가 뜨거운 빵을 들고 와서는 슬쩍 말했습니다. 김은 씨, 이 빵은 서비스예요. 어제 피아노 너무 잘 치셨으니까요. 김은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어제 박 여사님도 감동받아서 오늘은 줄 안 서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웃음이 나와서 말했다. 허허허. 그 사람 입에서 감동이란 말을 듣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김은 씨도 작게 웃었습니다. 잠시지만 그 방 안엔 참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 웃음이 가라앉자 김은 씨는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응? 제가 처음 떠돌기 시작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뭔데? 김은 씨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그 생각 때문에 나는 그만 숨을 훅 들이켰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가장 밑바닥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은 씨, 예, 그건 네 잘못이 아닌겨. 김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근데 저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에 나는 턱이 사르르 떨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혼자였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온 이유. 근데 며칠 전 김은 씨는 창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이 근처 지나가다가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카페에서? 예, 어린아이가 건반을 두드리고 있더군요. 아주 엉망으로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안다. 박 여사 손주요. 김은 씨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 한쪽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었고, 예,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피아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뭐 별것도 아니지. 저한테는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김은 씨의 눈이 살짝 반짝였습니다. 울컥하는 듯한 그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와봤습니다. 나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정말? 그런가요? 그럼 사람은 이렇게라도 한 발짝씩 나아가는겨. 김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다시 피아노를 쳐보고 싶습니다. 나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려. 그게 살아있는 거지. 그 말에 김은 씨 어깨가 한 번 떨리더니 살며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르신? 응? 저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마치 이 세계에서 누구도 듣지 않을 줄 알았던 소리를 처음 꺼내는 사람의 말처럼 아주 떨리고 아주 귀했고 아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잘했네. 그 말 꺼낸 거.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김은 씨, 이제 시작이요. 김은 씨가 살아보고 싶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괜히 조급했습니다. 김은 씨, 오늘도 올라나. 그 말이 아침 공기 속에서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에는 어제보다 날이 더 추웠습니다.
바람이 날카롭게 불어 머리카락이 흔들렸죠. 그래도 오늘은 유난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카페 앞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아침 공기 대신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눈도 돌리기 전에 알았습니다. 그 사람 이미 와 있었습니다. 피아노 옆, 익숙한 자리. 하지만 어제와 가장 다른 점 하나. 그 남자는 건반을 바라보지 않고 건반에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멀찍이 의자에만 앉아 바라보기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한 뼘 더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지 참 이상했죠.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는겨. 나는 김은 씨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벌써 왔어? 김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제 잠이 잘 안 와서요. 왜? 이상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나는 흠칫했습니다. 기대. 그 단어를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정말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기대라는 말 한마디가 깨질까봐, 도망갈까봐, 숨도 크게 못 쉬는 사람 같았습니다. 미정이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김은 씨, 오늘도 피아노 치실 거죠? 김은 씨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며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해보려고요.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겨우 건반을 한번 만져도 눈물이 날 만큼 힘든 사람인데 오늘은 스스로 건반 앞에 앉아보겠다는 거니까요. 김은 씨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 피아노 앞으로 앉았습니다. 의자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손을 건반 위로 올렸습니다. 그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게 오랜만이라 그랬을 겁니다. 김은 씨는 먼저 오른손을 올리고 한음을 눌렀습니다. 또 짧은 소리. 그런데 그 소리가 참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왼손을 올려보려 했지만 왼손은 조금 더 떨리더군요. 건반 위에 올리려다 다시 내려놓고 또 올리려다 또 내려놓고 그러다 나를 흘깃 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이 말을 안 듣네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손이 말을 안 들면 네가 천천히 말을 걸면 되는겨. 김은 씨는 작게 숨을 내쉬며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색한 모양으로 한 음을 눌렀습니다. 또 한 또, 그리고 아주 작은 코드, 또르르. 조금 어긋났지만 그 어긋남마저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손이 아파왔다. 잠시 연습하던 김은 씨는 갑자기 손목을 살짝 움찔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나는 재빨리 물었습니다. 아픈겨? 조금요. 김은 씨는 괜찮다며 억지로 연습을 계속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야야, 지금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마. 처음엔 피아노랑 친해지는 것만 해도 대수요. 김은 씨는 그제야 힘을 뺐습니다. 저는 항상 완벽하게 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허허, 뭐 그런 걸 아직도 붙들고 있어. 사람이 완벽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나? 조금씩 하는겨. 조금씩. 김은 씨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얼굴에서 오래 굳어있던 책임, 부담, 죄책감 같은 것들을 살살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김은 씨의 작은 고백. 어르신, 제가 어제 처음으로 좀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그래? 예, 피아노 때문에? 아니, 어르신이 한 말 때문에 내가 뭐라고 했는데 잘했어라고. 그 말이 이상하게 계속 생각났습니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목이 따끔해졌습니다. 허허, 그게 뭐 대수라고. 저한테는 큰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카페 공기가 살짝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그날 이후 김은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카페로 왔습니다. 오전 8시, 내가 오기 조금 전에 항상 먼저 와서 손을 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손목을 돌리고 가끔은 손가락을 하나씩 꾹꾹 눌러보며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참 기특한 존재요.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정말 기특한 존재죠. 일주일째 되는 날 김훈 씨가 갑자기 조금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또 틀렸네요. 나는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웃을 수도 있구나. 그 웃음은 조금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태양을 본 사람처럼 환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뭐 틀리면 어때? 틀리면 다시 치면 되는겨. 그러자 김훈 씨는 아주 단순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피아노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이 무서웠던 거였네요.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 참 깊은 말이었거든요. 김은 씨, 그거 알아? 그 말 할 줄 아는 게 참 대단한겨. 정말 그런가요? 그럼 마음이 좀 치유됐다는 뜻이지. 김은 씨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날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피아노 덕분에, 사람 덕분에, 그리고 본인 덕분에. 사람은 혼자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도와줄 수도 있다. 그걸 나는 확실히 느꼈다. 김은 씨가 피아노 앞에 앉은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피아노 앞에 앉는 것만으로 떨리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씩 음을 이어서 간단한 곡을 연습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 멀었죠. 손가락 힘도 부족하고 왼손은 가끔씩 흔들렸고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이지요. 변하긴 하지만 한 번에 완전히 변하진 않죠. 아침 8시 5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나는 누군지 알았습니다. 김은 씨였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앞치마가 걸린 벽을 지나 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오늘은 피아노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피아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리기 전에 슬쩍 나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해도 될까요?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는 겨. 김은 씨는 살짝 웃었고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긴 곡이었다. 그동안은 짧은 손가락 연습이나 간단한 코드만 누르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책에서 꺼낸 듯한 조금 더 긴 멜로디를 조심스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지극히 천천히. 하지만 곡이라는 모양이 조금씩 잡히는 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 정말 돌아오고 있구나. 그런데 연주가 중반부에 들어가자 갑자기 김훈 씨의 손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턱! 하나가 크게 튀었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살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김훈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왼손 손목을 살짝 움츠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 조금 전까지 부드럽게 울리던 손이 갑자기 어딘가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 표정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내를 지키려고 무리하다. 손이 망가지던 시절, 완벽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미워하던 시절. 그 고통이 모두 그 얼굴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김훈 씨가 천천히 손을 치웠고 그 손이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네요. 그 말은 작았지만 무겁고 차갑고 한 사람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이 항상 이런 말로 시작되거든요. 안 되겠네요. 역시 난 괜히 했어요. 그 말들이 사람 인생을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김훈 씨가 포기하려는 순간 김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가 의자를 밀기 전에 바로 다가갔습니다. 김훈 씨.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역시 안 되겠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테이블을 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요? 김훈 씨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훈 씨, 손이 아픈 게 내 잘못이요? 아니요. 근데 틀렸다고 누가 뭐라 했어? 아무도.
그럼 왜 네가 네 자신한테 화를 내? 김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서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완벽하게 치려고 하지 마. 사람도, 피아노도, 세상도 완벽한 적 없었단 걸. 왜 너만 모르냐? 김은 씨 눈가가 서서히 젖어갔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떨리는 손 위에 조심스레 손을 올렸습니다. 김은 씨,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예, 자네는 지금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아니고 다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요. 그 말에 김은 씨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손이 아플 수도 있어. 그게 살아있는 증거요. 김은 씨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가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은 씨, 이제는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리고 김은 씨는 흐느끼듯 웃었습니다. 어르신은 참 이상한 분입니다. 왜? 저를 살게 하려고 하네요. 그려, 누군가는 해줘야지. 그 말에 김은 씨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다시 건반 위로. 이번엔 손을 너무 힘주지 않고 부드럽게 올렸습니다. 아까보다 덜 흔들렸습니다. 하나, 똑, 둘, 똑. 그리고 세 번째 또르르. 어떤 음은 흔들리고, 어떤 음은 정확했고, 어떤 음은 살짝 어긋났지만 그 모든 소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걸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소리여. 작은 희망이 떠올랐다. 연습을 마친 뒤 김은 씨는 오랜만에 맑은 얼굴로 말했다. 어르신, 응? 아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려, 그 말이면 충분히요. 김은 씨는 한 번 더 건반 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제 조금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어둠이 조금은 걷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조금씩 빛이 들어오는구나. 일주일 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습니다. 아침바람이 조금 차가운 듯 하면서도 살짝 따뜻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왠지 모르게 사람 마음도 말랑해지죠. 그리고 그런 날, 김은 씨가 일찍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도리를 단정히 두르고 있었고 모자도 곱게 눌렀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사람답게 꾸며온 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좀 해보려고요. 그는 피아노를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오늘 조금 길게 쳐보려고 합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길게? 예, 그동안은 손가락만 풀었는데 이제는 한 곡을 끝까지. 그 얼굴엔 두려움과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옆에 새살이 겨우 돋아나는 그 순간처럼 마침 카페에는 평소 보던 손님들이 서너 명 앉아 있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조용했죠. 하지만 김은 씨가 피아노 앞에 앉자 손님들 대부분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런 눈길을 느끼고 김은 씨는 숨을 몰래 삼켰습니다. 나는 뒤에서 말했다. 긴장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보든 사람은 항상 봐. 그러니 그냥 해. 김은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예, 항상 봐왔으니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을 찌르던지. 세상이 그를 보살필 존재보다 피해야 할 존재로 봐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의자를 당기고 허리를 곧게 펴고 두 손을 건반 위로 올렸습니다. 손등에는 예전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손가락에는 긴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손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떨림 없이 올라간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돌아오고 있구나. 김은 씨가 조심스레 첫 음을 눌렀습니다. 또르르.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서너 마디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 한 명이 전화벨이 울리자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지금 카페야. 아, 그냥 피아노? 누가 치는겨? 통화 소리가 피아노보다 더 컸습니다.
김은 씨의 손가락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카페 전체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외쳤죠. 아이고, 이 타이밍에. 그리고 난 바로 그 손님한테 다가가 구수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따, 아저씨, 전화는 밖에서 하셔. 여 사람이 인생 새로 시작하면 뒤 방해하면 안 되지라잉. 그 손님이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고 카페 안에서는 조용히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작은 웃음이 김은 씨의 굳은 어깨를 조금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건반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곡이 중반부에 들어섰을 때 김은 씨의 손이 갑자기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여기서 틀렸는데 나는 움찔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트라우마가 들어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입원해 있던 날 병원에서 작은 공연을 해주려다 손을 다쳤던 순간 자기 탓이라고 수십 년을 자책했던 그 장면. 김은 씨의 손가락이 멈춰버렸습니다. 곡은 중단되었습니다. 침묵, 긴 침묵. 그 침묵이 그 사람의 세월처럼 길고 깊었습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그 침묵을 더 두면 이 사람이 다시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뒤에서 천천히 말했다. 김은 씨. 그는 숨만 들이쉬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더 단단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은 씨. 그제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나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과거를 치는 게 아니요. 네? 오늘은 미래를 치는 거요. 그 말에 카페 안 손님들이 살짝 숨을 삼켰습니다. 김은 씨의 눈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나는 더 크게 말했다. 그때 틀렸어도 괜찮아. 오늘 틀려도 괜찮아. 사람은 살려고 치는 거지 잘 치려고 치는 게 아니요. 김은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 정말 괜찮을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틀리는 거? 그거 살아있는 증거요. 그 말에 카페 안에서 작은 박수가 났습니다. 김은 씨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이 사람이 버텨낸 세월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작은 울음 같은 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흔들리고 틀리고 멈출 듯 하다가 다시 이어지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전문 연주자보다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연주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소리가 이런 거구나. 가장 조용하고 가장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김은 씨의 손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이 마지막 건반을 눌렀습니다. 또르르. 아주 작은 소리. 하지만 김은 씨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카페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 섞인 숨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손님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김은 씨는 마지막 건반 위에서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손등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없이 찾아온 기립박수.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지만 손님 셋, 넷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박수. 김은 씨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얼굴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저 살고 싶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려, 아까부터 살아있었어. 오늘 한 곡이 증거요. 김은 씨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주 오래 묵은 먼지가 벗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카페에 울려 퍼졌던 작은 박수는 그날 내 마음에도 오래 울렸습니다. 김은 씨가 연주한 이후로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뭐랄까, 어깨가 조금 올라가고 걸음걸이에도 리듬이 생기고 숨 쉬는 소리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카페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첫 발을 뗐구나. 그렇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가려면
한 번의 용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용기를 지켜봐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문 씨가 연주한 지 3일째 되던 날, 카페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흰 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나이 많지 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조심스레 둘러보다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기 며칠 전에 피아노 치셨던 어떤 분 계시나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이름이 김은 씨인가요? 여자는 그 이름을 듣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예, 맞아요. 그 여자의 눈가가 벌써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이세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에요. 여자는 의자에 앉자마자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김은희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다. 뭘요? 여자는 눈썹을 떨며 말했죠. 우리 김은희가 집을 나가고 몇 년 동안 행방을 몰랐어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수십 년 묵은 돌을 겨우 밀어올리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김은희는 원래 너무 착한 애였어요. 엄마 얘기 잘 듣고 누나 얘기 잘 듣고 학교도 잘 다녔던 애예요. 그러다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말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아노 앞에서 그날 틀렸던 이야기를 김은 씨가 중얼거렸던 걸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김은희를 잃어버렸어요. 여자는 흰 손수건으로 눈물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서 자는지, 밥은 먹는지, 살아는 있는지 10년을 몰랐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희 딸 SNS에서 영상을 봤다고 보내줬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이요? 예. 여기 카페에서 한 남자가 피아노 치는 영상이었어요.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거 외삼촌 얼굴이랑 비슷하지 않아? 그 눈물 어린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10번, 아니 20번을 돌려봤어요. 여자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저 사람 김은희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을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애원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을 잃어버린 뒤 겨우 다시 찾았을 때 나오는 그런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말에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금방 올 거예요. 여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애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살짝 열리더니 김은 씨가 모자를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일찍? 그가 말을 다 하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혔습니다. 그 여인, 그의 친누나. 누나는 입술을 떠는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김은아. 김은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누나는 동생에게 달려가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김은 씨도 누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누나, 그래, 김은아, 괜찮아. 그 장면은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극히 현실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집 잃은 사람, 길 잃은 사람,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이 다시 사람에게 돌아오는 순간. 집에 가자. 누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아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니? 김은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외롭지 않았어.
누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 너 도와줬어? 김은 씨는 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저를 살렸어요. 그 말에 나는 헛기침을 하며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살리긴. 김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피아노를 다시 칠 수 있게 해줬어요. 사람으로 다시 살아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누나는 내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냥 사람끼리 도운 것이죠. 며칠 뒤 김은 씨는 누나와 함께 새롭게 마련된 작은 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고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끓는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런 사람 사는 방이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카페에 와서 마지막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은 씨, 예, 이제 한 사람 몫으로 살아. 그게 나한테 하는 제일 큰 보답이요. 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응? 가끔 쳐도 되죠?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리 비워둘게. 언제든 와서 쳐. 김은 씨는 감사하다는 듯 깊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칠 뒤 누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장님, 김은이 요즘 하루 2시간씩 피아노 연습해요.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나는 커피 한 모금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결국 누군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지. 카페 창밖으로 햇빛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 햇빛 아래서 나는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김은 씨, 이제 괜찮네. 이제 참 사람 같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누구도 버려진 사람은 없고 다만 다시 들릴 첫 음을 누군가 기다려줄 뿐이라는 걸.